회장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앉으세요. 사회자가 서툴러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통일교육위원 LA협회가 올해가 10년째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전임 회장님들께서 다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이번에 사무실을 어프로브 해주셨어요. 근데 박경재 총영사님께서 작년에 통일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결제가 난 거예요. 8월 달에. 그래가지고 얻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저번에 설문조사 차세대가 한국에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많이 활용을 하라고 그래갖고 이 사무실 개소식을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총영사님 아까 인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개소식을 하게 된 데는 크게 힘을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신혜성 주미대사관 통일관님. 오늘 한국에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셨습니다. 출신은 한국이십니다. 신혜성 통일관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혜성 통일관입니다. 축사까지는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작년 9월에 주미대사관에 부임하고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이 개소식 준비하시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수고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사실 제가 해드린 건 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가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활동들과 통일교육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실 개소식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총영사님을 비롯한 총영사관에서 너무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한반도가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통일교육위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사무실이 개소식이 되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DC에서 지켜보면서 활동하시는 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필요하신 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통일부에 연결을 해서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젊으셔서 통일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승우 평통회장님은 딴 데로 가셨죠? 아니,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뭐 한광성 초대회장님 잠깐 한마디만 1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뉴욕 가시는 네.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를 바로 연기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영사님과 또 워싱턴에서 통일관님까지 오셔가지고 뜻깊은 행사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 개소식이 옛날 그 2010년도 18기 때부터 갖기를 원했는데 참 이제 갖게 되니까 가기가 무례하고요. 그동안 18기 때부터 노력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한국까지 뛰어가고 그런 경우가 2번인가도 있었고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울적한 기분이 좀 들어요.
참 고맙고, 또 통일부의 차관님이나 통일교육원님이나 그리고 관계자 그 사무관님까지 굉장히 참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정말 총영사님께서, 현지 사령관이신 총영사님도 엄청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 정말 고맙고요. 우리 통일교육위원님도 말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단결이 돼가지고 우리 이순희 회장님을 많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이순희 회장님이 저는 정말 옛날에 그냥 사무국장으로 하실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복 많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아마 통일교육이 이를 계기로 해서 차세대 교육은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동포사회 통일 염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마 크게 발전하리라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공하십시오.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뭡니까? 제가 어떤 때는 한국말도 아주 이렇게 서툴러져요. 제가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필요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또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평통회장님 분주하신데 또 오셨네요. 다시 오셨고요.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인데 얘기를 하면은 평통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골프 대회를 할 때 나 평통 골프 대회 갔다 왔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 골프였거든요. 이승우 회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평통회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바쁘게 제가 제 클라이언트하고 이 미팅을 스케줄을 잘못 잡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통회장 된 이후에 많은 축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교육위원회 축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논어를 아주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우리 인에 대해서, 인어예지에 우리 사단의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척은지심이다 뭐 이렇게 맹자는 척은지심 인지다니요 이렇게 가장 척은지심을 이제 높게 사기도 하셨는데, 논어를 가만 읽어보면은요 이 공자님이 굉장히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이제 군자 삼락 중에 세 번째가 이제 덕처나 영재하여 교지인 군자 삼락이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인하다는 것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학에서도 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인을 꽂는다면 인함의 현대적 의미는 바로 교육이다. 그건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정세도 막혀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될 사람들의 어떤 정신무장,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육위원회 이 단체가 우리 LA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제가 평통 회장입니다만은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그 앞서가는 조직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개소식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특히 2세를 위해서 통일교육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평통도 옆에서 또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축산이 끝나고요. 제가 장태한 교수님 오늘 메인으로 들어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있어요. 안에 너무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 정도로 이분이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통일교육이잖아요. 통일교육위원회여서 통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보다는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사님을 그 차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모셨어요. 이분은 지금 UC 리버사이드 교수님으로서 아주 오래 계시고요. 대학에서 아예 버클리 대학에서 한일 갈등 연구를 해서 우리 그 4.29 폭동 때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30년 이상 교수를 하시면서도 늙지를 않으시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 박사님이 오늘 강의를 하실 내용은 한글로 하시지만 그 안에 영어로 된 뭐라 그러죠? 요약본이 있어요. 그거를 교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걸 꼭 갖고 가셔서 앞으로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저희들 이제 식사를 하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태한 교수입니다. 오늘 개소식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회장님과 또 실무진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동안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런 일들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그 주제를 부탁한 것은 통일과 차세대들에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일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어떻게 통일 중요성을 인식시킬까,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승희 회장님께서 통일의식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남북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 66%,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 67%, 대동포에 대한 통일교육 필요성이 있다 78%. 이것이 진짜라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제 강연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글 학교를 다니거나 주말 학교를 다니거나 정체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학생들의 경우는 이러한 수치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랜덤 샘플이라고 하죠. 무작위 샘플로 하면 제가 볼 때 아마 20% 미만, maybe 10% 미만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우리 차세대들이. 통일은커녕 미주 한인사 자신들의 역사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걸림돌이 많고 보수와 진보, 그렇지만 우리 해동포의 역할을, 특히 미주 한인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정학적, 오늘 지금 막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그 한국 통일, 남북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고 공식으로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뉴스에 떴어요.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 미래지향적인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주한인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 통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 특히 이제 1970년도부터 미국의 우리 이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참여를 하면서 1945년 그리고 1950년 한반도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동시에 남북한이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독재 정권이 남한에서는 다행히 그나마 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8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도에 소위 말하는 cream of the crops,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고등학교, 동문회를 나온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 중에 상당수가 LA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1992년까지는 미주 한인들은 이런 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직 아메리칸 드림, 경제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었죠. 그러다가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치적 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 우리의 모국이고 미국은 우리의 거주국입니다. 그 안에 이제 미주 한인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것이 주이시 아메리칸들이죠. 주이시 아메리칸들은 미 의회를 뭐 주물럭거릴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인들은 이제 막 정치력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이런 면만 치중을 합니다. 국익, national security, 경제, economic interest, 미국의 경제적 인트레스트죠. 그리고 이제 정치, cold war, 이 세 가지를 중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ethnicity, 민족 정치입니다. 각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모국을 위해서 라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주이시들이고, 예전에는 아이리시들이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 동부에서는 뭐 폴리시, 이탈리안, 이런 에스닉 블록, 정치 블록을 형성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워싱턴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고 압력 단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크다는 거죠.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 그 법안이 워싱턴 DC에서 막 논의가 될 때 일본 정부가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돈을 수십만 불 투입을 해서 라비 그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주 한인들의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는 투표권이 있어요. 일본은 투표권이 없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자비니스 아메리칸들의 대부분은 일본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3세 4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자비니즈 아메리칸처럼 하면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한국에 관심 없고 지금도 없지만 더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한인 사회는 2세, 3세가 많지 않아요. 근데 3세, 4세로 내려가면 이제 저 뿌리교육이라든지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그분 중에 하나가 김영옥 대령이죠. 김영옥 대령은 사실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일본계 미국인 사병들을 데리고 로마의 해방을 만든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리틀 도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없는데 거기 가면 그 Go for Broke Monument라고 일본계 미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 바로 옆에 Go for Broke Educational Foundation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계 미국인 일종의 재향군인에 비슷해요. 근데 체어맨 커널 영호킴, 일본계 미국인 재향군인의 회장이 김영옥 대령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김영옥 대령은 이태리, 프랑스, 대한민국 최고 무고훈장을 받았습니다. 유일합니다. 미국에서는 Distinguished Service Cross라고 해서 두 번째로 높은 Medal of Honor는 받지 못했지만 Distinguished Service Cross라고 해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을 받았고 토탈 20개 정도의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한미 간의 가교 역할로 활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실 이분이 그 옛날에 그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대학살을 해서 노군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노군이 사건 진상위원회 한 위원이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미국 대표로. 그리고 이제 일본계 커뮤니티에서는 완전 영웅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한국에서도 잘 모르고 미국에서도 잘 모르고 일본에서도 잘 모르고. 그러나 요즘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2011년 MSN.com에서 그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영웅, 전쟁 영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뽑힌 사람이 김영옥 대령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 이것이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메가더 장군은 누구나 다 알지만 김영옥 대령은 거의 다 몰라요. 이것이 잘못된 교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도 알아야 되고 김영옥 대령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준 그 Go for Broke Monument에 이제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이 이제 이거죠. 통일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식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진보 세력에서는 당위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동일 민족이니까, 동질성,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지만 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다르고요. 특히 이제 남한 지난 70년 이상 사실 남북한이 다른 체제에서 다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의 첫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으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같다면. 근데 7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생각에서, 의식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민족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다르게 살고 있다.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미주 한인들은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지난 40년, 50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을 다인종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터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좋은 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도 접목을 시켜야죠. 왜?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단일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지. 근데 다문화 사회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죠.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문화로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교육은 역사 교육에서 시작을 합니다. Unless people know their history, their identity is anchorless. 이게 제 지론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것은 마치 닷을 내리지 못한 떠도는 배처럼 방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90% 이상의 미주 한인 2세, 3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성장해서 대학에 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확고한 유대인 정체성 교육을 시켜서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그들의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아이비리그 스쿨 보내는 거, 버클리 보내는 거, 명문대학 보내는 것이 교육의 지상 목표예요. 근데 불안하게도 아이비리그에 갔던 학생들 상당수가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 굉장히 많아요. 한국 학생.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계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왜냐면 과외 공부에서 이 수능 시험 잘 봐서 명문대학에는 갔는데 혼자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근데 대학에 오면 모든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누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2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지난 한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특히 이제 이민 역사를 집필하고 강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 시간만 나면 우리 미주 한인사, 지금 저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20년째 하고 있어요. 특히 주말학교, 한글학교, 거기서 백두산, 통일 이런 거 가르치면 역효과다. 왜냐면 남의 나라 얘기들이에요. 2세, 3세들에게는. 근데 자기 부모 얘기, 할아버지 얘기를 먼저 가르쳐서 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정립시켜주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왜 왔지 여기에?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거 알려면 한국 역사 알아야 돼요. 왜 한반도가 분단되는지 알아야 돼요.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순서를 미주 한인사를 먼저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지론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래서 흥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 혁명을 통해서 이제 미주 한인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1시기는 이제 1903년 이전 미국에 오신 분들, 이분들은 외교관, 망명객, 학생, 그리고 인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인삼.
고려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팔러 특히 차이나타운에 가서 파신 분들이 한 150여 명에서 200여 명. 그래서 1903년 이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0에서 300명 많아요. 그런데 이제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SS 기알리코를 타고 호놀룰루 항에 입국을 하면서 이제 미주 한인의 공식 이민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100주년 기념식을 했고 그 이후로 1월 13일 매주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약 7,226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취업해서 이민을 오게 되는 것이 제1시기.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하와이에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6개인가 7개 있는데 그 섬으로 흩어졌다가 그 섬 안에서도 또 여러 또 플랜테이션 또 흩어져서 이런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1910년부터는 여성들, 특히 사진 신부들이 오게 됩니다. 사진 신부들이 오면서 미주 한인 사회는 정착하기 시작했고 안정기를 맞이했고 2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진 신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이나타운은 총각사회였습니다. 왜? 미국 이민법으로 중국 여성 입국을 불허했기 때문에 중국 여성들이 미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1950년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 여성, 미국으로 온 중국 여성의 99%는 누구야? 바로 청녀입니다. 청녀들. 오르가나이즈 크라임에서 중국계 오르가나이즈 크라임에서 여성들을 밀반입시켜서 그들을 청녀로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 중국계 차이나타운은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뭐 투어리스트 타운이 됐지만 예전에는 게토였어요. 게토. 왜? 차이나타운에 가면 뭐가 있냐? 청녀촌, 마약, 그 다음에 오르가나이즈 크라임, 그리고 크라임. 아무도 안 가요. 차이나타운에. 왜?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 남자들만 있으면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성들이 있어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갖는데 우리 한인 사회는 다행히 그 배경까지 설명하려면 또 앞으로 1시간 가야 되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얻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에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아시안 이민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아시안 이민 전면 금지. 그래서 아시안계 숫자가 적은 거예요. 타 인종보다 미국에.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한인 이민들이 재개되는데 그들 상당수가 이제 고아 그리고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 그리고 외교관 학생. 근데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1965년에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가족 이민이, 초청 이민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누가 여기 이미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70년 이후에 그 3만 명, 4만 명씩 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 미군과 결혼했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부모, 형제, 자매를 초청하면서 일종의 체인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헌은 한 3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추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고학력의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 및 중산층의 한인 여러분들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뭐 대학을 오기 시작했고 이제 90년대 이후는 상당히 많이 줄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한인들이 노동자들이 102명의 노동자들이 호놀룰루항에 입항했다라는 그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미주 한인들은 people without a country,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대한민국민의 역할이 있어서 도선 안창호 선생의 대한민국민의 때문에 그 중국계나 일본계나 타 민족들과는 달리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 항에 그냥 아무런 증명서 없이,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왔거든요, 배 타고. 그러니까 아무런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민회에서 보증을 하면 그분들은 상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대한민국민회에서. 그리고 이제 1913년 7월 2일 날 그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국무장관이 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왜 획기적이냐면 일본 정부가 만주에 진출한 근거가 된 게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일본 식민 국민이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령에 군대와 경찰력을 파견한 거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역들이 바로 제가 오늘 저녁에 특강을 또 한 번 하는데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따 오셔도 돼요, 저녁 때. 그건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이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 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도는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지도인데요. 거기에 코리안 세럴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리안 세럴머니. 근데 이게 1908년 지도예요. 도선 안창호 선생에 대한 책, 논문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이 파차파 캠프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이거 통일협의회 기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사도 제가 한국어하고 영어로 썼습니다. 이것도 기장을 하겠습니다.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이제 시작했는데, 고 이선주 목사님께서 2003년 이민 100주년 기념집에 파차파 캠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것을 쭉 연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한국에 가서도 했는데,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 강의를 듣고 한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논문집을 보좌에게 보내왔는데, 그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은 2가지 원칙과 3가지 전략을 세워서 항상 그거를 적용을 했다. 하나는 조직화. 도선 안창호 선생은 대단한 조직가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신목회,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민국민회, 흥사단 전부 조직. 그리고 2번째는 모범 제시, 즉 언행일치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이보리 타워가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노동복을 입고 오렌지를 리버사이드에서 같이 땄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3가지 전략이 있는데, 인격혁명, 공사단, 이상총건설, 그 다음에 독립전쟁. 근데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1904년, 5년부터 리버사이드에서 실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대부분의 도산 연구자들은 도선 안창호 선생의 이상촌은 192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파차파 캠프에서
실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는 최승원이라는 분이 쓴 그 안창호의 정치 리더십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충격을 던져줬고 중요한 것은 역시 LA 폭동입니다. LA 폭동은 그러니까 미주 한인 사회는 LA 폭동을 전후로 나뉩니다. LA 폭동 전과 LA 폭동 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뭐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했고 언론과도 수백 번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LA riot은 wake up call, turning point, watershed event, 즉 전환점이었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전환점. 무슨 전환점이냐? 모든 면에 있어서 전환점인데 제일 중요한 전환점은 우리의 정체성을 코리안에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들 스스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단일민족 국가의 후예로 한국인. 그러다가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우리가 여기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구나. We have to take ownership.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민으로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일 조선인들, 제일 동포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지만 한국인으로 남습니다. 한국 국적.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돼서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라비, 투표,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미주 한인사 정체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주 한인사. 그래서 뭐 이거 그 당시에 그 신문 코리아 타임스 기사고요. 이제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배웠죠. 첫 번째가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확립. 두 번째가 정치력 신장. 우리가 그 당시에 미주 한인 사회에서 정치에 입문하신 분이 그 다이먼바가 이제 새로 시기가 되면서 거의 무투표 비슷하게 당선되신 분이 있어요. 김창준 의원. 그분이 유일했어요. 그분이 그의 그 해인지 그 전해인지 그냥 당선이 됐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외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는 정치력 신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드디어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우리가 배출을 했고 상당히 많은 시의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 최석호 의원도 계시고 또 정치에 출마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LA 폭동 때. LA 폭동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협력, 협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민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미주 한인 이민교회는 흑인교회와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흑인교회는 자신들의 그 민권 신장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지혜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인종 갈등 해소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1.5세 2세 단체들의 경우는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지 있지 않습니까?
Black Lives Matter, Anti-Asian Violence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리 아시안과 한인 사회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 방법밖에 없죠.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엮었습니다. Korean Americans, A Concise History. 그리고 미주 한인사. 제가 일부러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썼어요. 정말로 엑기스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이 이렇게 두꺼우면 안 읽어요. 그래서 일부러 줄여 그리고 가격도 일부러 싸게 10불로 이제 아이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책은 뭐 아마존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주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하나씩 다 해주세요. 정말로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10불 선물로 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20-30분 계신데 그 중에 2-3명만 어떤 의식의 변화를 갖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일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밟아야 될 길.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아까 그 설문지에 답변한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들은 이미 한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여러분 통일부에서 BTS하고 어떻게 섭외를 해서 BTS가 우리 통일 필요하다라고 한 번만 외쳐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BTS 팔로워가 몇 명이 한반도 통일은 필요하다. BTS가 외쳐주면 끝나는 게임 끝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게임 끝이라고. 그러면 왜 필요한가? 그때부터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왜 필요한가? 그래서 차세대 교육은 코리안 아메리칸 교육에서 시작이 되고 그들이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공동체 의식이 절대로 안 생겨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나 의사로서, 교수로서, 뭐 변호사로서 각 분야에서 다 성공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한인사회에 뭐하러 가? Why should I?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다들 뭐 연봉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씩 받고 잘 사는데 그 한인사회에 들어가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 내가 왜 가?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의무감도 생기는 것이고 I have to do it.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렸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해주실 분이 좀 있으시면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식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BTS가 이렇게 통일을 외쳐주면 게임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디베이트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교수님 생각에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평화통일 왜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짧게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계에서 그 자신의 위례에 어긋나게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반도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외세 때문이죠. 외세. 사강. 그러니까 한반도가 유일하게 사강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군.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서 가족이 이상가족이 10밀리언이 있잖아요. 일단 그 인도주의를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왜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가? 복잡하죠. 이게 쉬운 답변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more than 10 million families are separated against their will. 여기서는 뭐 30년 만에 뭐 누구 만나면 뭐 언론에도 대서특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10 million people. This is human tragedy. 그렇잖아요. 예.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저희가 2018년 때부터 통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2년에서 딱 막혔어요. 바로 이제 우리 장 박사님 말씀대로 히스토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히스토리와 같이 우선은 한국말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학교연합회에서 우리 한국학교연합회에서 좀 이렇게 통일교육하고 연계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한국의 통일부에 여러 번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는 통일교육은 참 어렵다 이래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하다가 결국 그 한국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히스토리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글학교 영어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국의 국내 국내 협의회에다가 한번 모였을 때 미국에서 이거 교육을 하는데 이 히스토리 같은 거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영남대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러다가 그게 또 교육부에서 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재작 한 4, 5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통일 교육에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고 꼭 같은. 근데 우선 한글 교육이 그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차세대 교육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뭐 질문이 아니니까. 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우리 박사님이 쓰신 Korean American 이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들끼리 먼저 아마존에 오더를 해서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그것도 좋으시고 지금 오늘 이 누나들은 그 발주해본 있잖아요. 요약본 이거를 일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박사님 그 얘기 거의 엑기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아이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일단 카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일 교육으로서 교육자를 모셔가지고 그 좋은 얘기 깜짝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한번 놀랐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수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식사 이제 드시게 되겠습니다.